우리의 고향. 제25화 강화도령. 우리나라 5대 섬 중에 하나에 속하는 강화도.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 11와 무인도 17개가 합해져서 강화군이 되었고, 현재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있으며 인구는 7만 3천여 명으로 10여 년 동안에 1만여 명이 줄었다고 한다. 수도 서울이 가깝고 섬이면서도 쌀 농사가 잘 돼서 1년 농사로 3년은 거뜬히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적어도 강화도는 이런 식의 묘사로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강화도는 역사의 고을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둠에 산고 갈대밭에 등짐지던 강화도련님 강화도련님 도련님 어쩌다가 말도 마라 사람 팔자 두고 봐야 아느니라 두고 봐야 아느니라. 한때 TV 연속극 주제가로 방송되었다가 히트가요로 부상하기까지 했던 강화도령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화도령이 바로 조선조 제25대 왕인 철종의 어린 시절을 지칭한다는 사실쯤은 다 알고 있다. 철종은 서기 1844년 형인 희평군의 옥사로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어 농사꾼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의 헌종이 후사가 없자 안동 김씨 순원 왕후의 세도 정치 바람에 실려 어느 날 벼랑간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었다. 지금도 이곳 강화도에는 사적지로 용흥궁과 철종괴가 등이 보존되어 있어서 철종의 강화 시절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이런 사실 앞에서도 의문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이다. 과연 철종은 역사의 희생양인가, 아니면 무능했던 인물인가? 조선조의 세도 정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철종은 비극적인 인물인가 아니면 희극적인 인물인가? 강화의 민속예술가 최성원 씨의 얘기다. 철종이 강화에서 살 적에 원래 본명이 인범이죠. 인범인데 양순이라는 이제 떡집이 따르고 둘이서 그렇게 정말 아주 친구로 한 형제처럼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궁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임금으로서는 너무 이제 능력이 없었다. 어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강화도를 아예 섬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것만 같았다. 서울 신촌에서 직행버스에 몸을 싣고 보면 1시간 20여 분 만에 강화읍내에 닿을 수가 있으니 그럴만도 했다. 16년 전인 1970년 1월에 총 연장길이 694m에 교폭이 10m인 강화대교가 준공되자 강화는 그만 김포와 이어져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조차 상실했던 것.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강화의 역사, 강화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강화를 섬으로 놓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실제로 강화가 섬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왔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가 경주란 그 자체만으로 문화재와 다를 바 없었듯이 강화도는 강화도라는 그 자체만으로 역사 유적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우리 강화의 동해안을 염하라고 하는데 그 김포 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 같은데 즉 강과 같은데 그것이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 물이 짜거든요. 그 이제 바닷물이 드나드니까 결국은 그것이 강이면서 강이 아니고 바다다. 그런 뜻으로 그걸 염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생성된 연대는 언제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지질학자라든지 기타 더 고고학자들이 검토해봐야 될 문제일 거고, 그리고 강화가 이와 같이 염하를 껴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범을 하더라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그 염하가 저 성 하나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 거니? 강화에는 그 연안에는 이 모래사장이라거나 또는 자갈밭이 아니고 전부 진흙구렁이기 때문에 배를 아무데나 대고 아무렇게나 오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몇 군데 요소에다가 포대를 설치한다라든지 돈대를 설치한다라든지 그렇게 요새지를 맹글어 놓고 있으면 절대로 꼼짝 못해요. 그렇다. 사람들은 강화대교 아래로 흘러가는 희뿌연 물길을 적당히 짠 개울물이란 뜻의 염화강이라 부르기도 했고, 육지와의 거리가 700m 안팎밖에 되질 않으니 대수롭지 않은 물길로 보아 넘기기도 했지만, 이 보잘것없는 바다 염화야말로 하늘에 닿은 철옹성만큼이나 불가침의 성벽구시를 했다는 게 강화 향토사 연구위원 이경호공의 설명이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정복하다시피 했던 징기스칸의 기마병들도 이 염화라는 바다는 감히 건너질 못했으니 무슨 말을 더하랴. 이를테면 고려 고종 때 항몽 28년도 이 염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경용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자. 강화에는 천연적인 요새가 돼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화 해변은 모래사장이 아니고 또 하나는 자갈밭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배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댈 자리에 가서 대게 되는데, 그래서 요소에다가 군사시설을 갖춰놓으면은 적으로 하여금 여기에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강화에는 5개 진과 7개 모가 있었는데, 그 진이라는 거나 포라는 거는 대개 다 비슷한 건데, 지금 7개만은 대대병력 이상의 그 병력을 가졌던 데라고 소지하고 있었던 데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이나 포의 소두머리는 만호 또는 첨사, 그러니까 종4품에서부터 종3품까지니까 지금 뭐 군수라든지 그 군수 웃길 웬만한 시장보다도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강화를 다스렸습니다. 강화에는 이전부터도 비축하는 자리가 갑창이라고 해서 각고지에다가 큰 창고를 지어놓고서 나는 그 많은 양식을 부착하고, 그리고 옥창이라고 있었고 정창이라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강화에 가장 즉 전장이 나면 적어도 몇 해는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강화 사적지대를 탐방하고 나서 수치심에 몸을 떨는지도 모를 일이다. 몽고의 침략을 받아 39년 동안이나 항전했다는 고려 군기를 눌러보면서 국가 경영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왕이 이런 섬에 갇혀서 피난살이까지 했느냐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초지진이나 광성보, 덕진진 등의 사적지들 앞에서 실로 끈질긴 우리 민족의 저항의식에 감탄을 금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강화도는 우리 민족의 최후 포로였다는 사실만은 명명백백했던 것. 조선조의 인조대왕도 병자호란 등을 만나서 강화도로 피신을 하지 않았던가. 부한말까지는 강화도 연안에 72 포대가 있었고 고종 3년 병인 양여 때까지 강화도의 만이산에는 사고, 즉 역사자료 보관소가 있었으니. 하지만 역사적 아이러니는 바로 강화도에서 발생을 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가까스로 넘긴 이후 운양호 사건으로 조선조 말기였던 고종 13년에 이른바 강화도 조약에 따라 쇄국의 빗장을 강화도에서 풀고야 말았으니 말이다. 역사는 계속 앞으로 흘러가면서 문화재만 뒤로 남긴다고 했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 역사의 혼백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들을 소위 무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남아있는 각종 문화재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 흘러간 역사나 문화들을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때 강화는 민요 부문에 성터 다지는 소리라는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었다. 강화에는 아직도 오개진과 실개포, 각종 돈대, 포대 등이 남아있고 이곳 진지 속에는 적어도 3년은 먹을 수 있는 불량미를 비축할 창고를 마련해두고 있었다니 성터 다지는 일이야말로 강화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국가적 공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런 공사판에 노동요가 없을 수 없었던 것. 강화 전통민속예술보존회의 최성원 회장이 일러준 성터 다지는 소리. 이 성터 다지는 소리는 우리 강화는 옛날에 그 외세의 그 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삼중으로다가 이제 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강화 땅을 이제 지켰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지금도 그 옛날 이 항몽전 그 당시에 그 쌓았던 이제 그런 그 전쟁 유적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성을 쌓을 적에 각 도에서 이제 인부를 그걸 부역을 풀어다가 그걸 일을 시켰는데 이게 그 성토 다지는 소리가 지금도 그랬듯이 이제 그 당시에도 각 지역마다 아마 그 노래의 그 내용이 좀 달랐을 건데 우리 고장에 이제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그 성토 다지는 소리를 잠깐 몇 마디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어라 지경일다. 이게 이제 후렴인데요. 천지는 동남이요 이어라 지경일다. 국호는 대한일세 이어라 지경일다. 이 자리에다 성을 쌓으면 이어라 지경일다. 다시 말하지만 성을 쌓는 일은 국가적 사업이었다. 그러기에 그런 강제적 노역 속에는 애처로운 울분과 애환도 서려 있었으리라.
그렇다면 민초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연그러진 민속 문화재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때마침 강화도를 찾은 날 삼량종합고등학교 교정에서는 4, 5명의 백발노인들과 어울려 어린 학생들이 어떤 민속놀이 연습에 한창이었다. 바로 뗄나무 시자 패산자의 시선 뱃놀이였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강화도에서 뱃놀이가 전통 민속문화로 이어져 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지난 1977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는 이 시선 뱃놀이의 맥을 잇고자 강화문화원은 지정 전수학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원형에 가까운 시선 한 척이 남아있는 황청리 근방의 삼량종합고등학교가 선정되었던 것이다. 한강 시선 뱃놀이는 강화군 내감면 황청리 포구에서 운반선을 가지고 연평도 바다에 나가서 조기를 싣고 한강을 거쳐서 마포 상계나루에 갔다가 파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한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적에 그 당시에는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노를 져서만 올라갈 수가 돼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노를 젓는 과정에서 하도 힘이 들고 하니까 그 힘드는 그 한을 푸는 한이 서려 담겨 있는 아마 그런 노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시선은 한선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는데 이름 그대로 한국 고유의 목선 형태였다고 했다. 이날 학교 운동장에 선빈 시선 모습도 그러했지만 한선은 흡사 뚜껑이 없는 거북선 모양으로 배밑이 평평하고 넓은 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험한 풍랑을 만나도 시선은 흡사 오리가 물 위에서 노는 형상으로 안전했다는 것이다. 물론 어린 고등학생들이고 보니 험한 파도 헤치며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던 선조들의 절실한 생활 감정을 전수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학생들은 백발 노인네들이 요구하는 신명을 드러내기가 무척 어려운 모양 같았다. 하기야 요즘 세대가 어찌 옛 한강의 뱃길과 정취를 알랴. 다시 최성원 회장의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 백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황청리 포구를 출발해가지고 연평도 가서 조기를 싣고 연평도에서 출발을 해서 인해성 구비를 돌아 산이포를 지나 조광 가서 이제 12시간을 쉬고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서 또 이제 노져서 올라가다가 또 썰물이 나면은 그땐 행주산성 밑에가 그때 그 나루토 배 닿는 터입니다. 거기 가서 12시간을 또 쉬고 그 밀물이 지면은 또 이제 노를 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포 상계나루까지 가는데 그때 그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저달지면 불참진다 달지기 전에 빨리 저어 행주참을 내어보세. 그리고 그 다음 귀절이 염창목을 올라서니 지금 그 염창은 지금도 뭐 그냥 그대로 염창이니까요. 염창목을 올랐으니 선유봉이 빛이 누나. 거기에는 술집이 많았고 음식집이 많았고 밤에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놀져서 올라가다 보니까 배는 고프고 졸리긴 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밤섬 술집에 불 켜놓은 것만 배달하는 그런 뜻이죠.
요약하자면 강화도를 출발한 시선은 연평도에 가서 조기등을 싣고 현재 당인리 발전소 앞에 마포나루, 즉 3개 나루터까지 올라오곤 했는데 시선배가 쉬어가야 하는 곳곳에는 주막집들이 많아서 뱃사람들을 반기곤 했다는 것이었다. 삼량 종합고등학교의 박진원 선생은 옛날 백기를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시선 뱃놀이 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 삼양 종합고등학교에서는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계신 분들이 이 시선배 놀이를 이제 교육해 오시다가 이제 연세가 연만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문화원에서 저희 학교에다가 전수를 이제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이 시선 뱃놀이 이제 전수학교로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학교에서는 특활 시간에 한두 시간씩 평소에 하고 그 다음에 이 강화 문화제가 10월 달에 해마다 열리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9월 하순경서부터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이 시선 뱃놀이 연습을 매일 요새 한두 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여기 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선 뱃놀이 시연을 저희가 합니다. 해마다. 밝은 바람 이태들이 늙은 사람 정월에 뜨는 서다른 새 희망을 주는 사람 2월에 뜨는 서다른 동동주를 먹는 달 흔히들 강화도는 사방이 80리 땅이라고 했다.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 사람들의 심정으로서는 대단히 넓은 섬이라는 뜻이었으리라. 게다가 강화도 땅은 유난히도 비옥해서 오래도록 수도권의 식량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 그러니 강화도에 농사일과 관련된 민속문화재가 없을 수 없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화 용두레질 노래 역시 매우 귀중한 문화재였다. 그래서 용두레질 노래는 현재 강남종합고등학교가 강화문화원 지정 전수학교로 선정되어 있었다. 최성원 회장이 소개하는 강화 용두레질 노래. 용두레질기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물품을 이제 농기구가 이제 용두레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낫두레, 용두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낫두레는 이 뭡니까 이 강원도 같은 산골 지역 그런 데서는 커다랗게 이제 네모진 귀장 모양 짜가지고 네 귀에다가 이제 동아줄 끈을 매가지고서는 그걸 끈을 붙잡고 두 사람이 서서 그걸 마주 물을 퍼올리는 거죠. 근데 이 용두레는 그게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원시인들이 다른 이 통나무 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우리가 쓰던 이 용두레도 통나무로다가 파서 맺는 겁니다. 그거의 물은 저 아주 먼 거리에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모를 내려니까 그 물 푸는 이제 기구가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선조들이 이제 물 푸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구조로다가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이제 퍼올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에 말하자면 양수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뭐 보통 5턱, 아주 제일 얕은 데 푼 거기가 3턱. 그 3턱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 이제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수 시설이 패부족이었던 옛 강화도에서는 용두레를 이용, 심지어는 12단계까지 물을 퍼올리곤 했다니 정말 힘겨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아니, 강화도민에게는 그토록 강인한 기질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 울음 우는 아이들에게 강화병정이 온다 하는 위협으로 울음까지 그치게 했다는 말도 있었으니 말이다. 향토사 연구위원 이경웅에게 강화인들의 기질을 물어보았다. 강화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기질이 세다고 합니다. 그 기질이 세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몽고가 침략했을 때나 또 금나라가 우리나라 침략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나 프랑스군이 침략했을 때나 또는 일본군이 침략하고 또는 미군이 침략했을 때 이런 때에 홀로 서서 부채게 싸워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화는 가장 기질이 세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그래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좋은 소리로도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한테 욕도 먹죠. 강화 사람 하면은 너무 이약하다든지 그런 점으로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강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는 3년 동안 풀이 안 난다라든지 또 강화 처녀는 어디 갔다 빨갛게 놔도 3년은 산다라든지 이게 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다른 데서 기인하는 거 아니라 그만치 민족성이 즉 그 주민들의 기질이 세다 하는 거 그리고 자활력이 강하다 하는 거 그것이 아마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긴 옛날 강화도 여자들은 생활력이 강해서 김포 사람들은 며느리로 강화도 처녀였기를 언제나 희망했다고도 한다. 강화도는 저도 이제 연백 시장민으로서 강화에 와서 제2고향으로서 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타 지역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뭐이 좋으냐면 우선 강화 군민은 부지런합니다. 아주 근면하고 성실해서 생활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화 처녀를 데려가면은 다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고 또 인심도 좋고 또 서울이 근교에 있기 때문에 아주 1시간, 2시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 출입도 잘 할 수 있고 여러모로 또 쌀 생산도 많이 되고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향민으로 강화도에 뿌리를 내리고 한평생 살아왔던 오종환 씨는 제2의 고향 강화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강화 토산품센터의 현재 모습도 들려주었다. 네, 강화 토산품센터는 85년도 7월 12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 송은보 군수님이 여러모로 노상에서 장이 이루어지던 것을 보다 못해 이제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 70%, 군비 30%를 해서 12억을 들여서 그때 당시 건립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산품센터에 오시면은 화문석이 있고 이제 강화 인삼이 있고 경기도 토산품이 있습니다. 안성의 이제 육이라든가 이천 도자기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화문석은 지금 수입품에 자꾸 밀려가지고 이제 정말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입품이 싸고 지금 젊은 층들이 그 화문석에 대한 좋은 점을 모르고
현대 그 대나무라든가 무슨 수입품에 의존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화문석이 서양길을 걷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그 조상들이 쓰던 그런 그 흡수력을 가지고 있고 땀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참 촉감이 좋고 피부에 좋고 이런 화문석을 지금 젊은 층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기를 덤뿍 잡아 기쁘그로 이고 온다던 그 배는 어이하여니 오나. 앞서 소개했던 시선 백너리에서 한강 백길을 오르내리던 강화도 한선 속에는 연평도 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때로는 소금도 실려 있었고 때로는 화목도 실려 있었고 때로는 새우젓도 실려 있었다. 아니 어쩌면 새우를 실은 배가 가장 많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적어도 새우에 있어서는 예로부터 강화산이 전국 수요의 6할대를 점유했었기에 하는 말이다. 강화수협 정태정 대리는 강화새우만은 아직도 여전하다면서 강화의 실뱀장어도 소개를 해주었고 최근에 부쩍 인기가 올라간 밴댕이회도 한껏 자랑을 했다. 이전에는 하찮은 잡어로 취급되던 밴댕이가 비로소 제철을 만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화수협은 어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수산물 백화점을 개관하기로 했단다. 사실 강화도에 살고 계신 어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닷가에 나가서 체포한 수산물이나 그런 것들을 섬이라는 것 때문에 도심지로 이동이 사실 불편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기가 불편해서 수협에서 차량 지원이나 모든 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잡은 독특한 수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을 도심지에서 서민들이 값싸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강화군 수협에서 화정지구에 수협 수산물 백화점을 9월 중순경에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민들이 체포한 수산물들을 거기서 사장되는 것이 아닌 그거를 운송을 수협에서 해서 고객들이 직접 드실 수 있게 유통구조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강화도의 토산품 전시장에서 들은 얘기 한 토막이다. 언젠가 멀쑥하게 생긴 부부 한 쌍이 찾아오더니 도대체 화문석이란 돌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어봤단다. 물론 이 부부는 한국인이었다. 강화도를 다녀오면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 것을 너무 모르고 옛 것들을 너무 홀대한다 하는 생각에 또다시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시나요 말도 마라 사람 팔자 두고 봐야 아느니라 두고 봐야 아느니라. 배지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콩으로 만든 돼지밀. 아기에겐 배지밀 소이, 젊은 신세대는 배지밀 C, 어른은 배지밀 A.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돼지밀 식생활로 건강합시다. 정식품 배지밀. 젊음의 네이 스콜피. 젊은 패션 네이 스콜피. BYC 패션 네이. 오빠가 끓여준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모두들 감탄하던 표정 기억해요? 오빠도 쓱했죠? 근데 그거 커피 믹스였다면서요? 최고였어요. 함께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향기.
맥스웰 커피 믹스. 안녕하세요. 엄정아예요. 요즘 기분만 내는 음료 이것저것 많지만요. 전 천연 사이다를 마셔요. 이 알싸함.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인 소정수로 만들어 순수함이 다르거든요. 1화 천연 사이다. 저도 순수함 지켜가고 싶어요. 자연의 가장 가까운 색. 노르표 페인트가 꿈꾸는 컬러의 세계입니다. 자연색 만들기 50년. 노르표 페인트. 아름다운 창은 아름다운 꿈을 만듭니다. 이건 창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창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 전문 회사 이건 창호. 가요 풍물 기행 트로트의 고향. 오늘 이 시간에는 강화도령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한가위 특집으로 칠갑산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박동주, 구성 김영모, 연출 전문수, 기술 최종호, 효과 조병식, 해설 김영식이었습니다.